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못해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벌써 두 번째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는 청와대 대통령 노릇하기를 힘들어한다. 그것이 바로 이번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런 심적 상태를 드러낸 것이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데 2018년 11월 9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가 다 해라, 이런 것을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2019년 7월 16일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때는 조금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장문으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은 총리에게 일을 떠맡기고자 한다 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씨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2019년 7월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님은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이 총리님은 지난해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달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하여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 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기로 하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국민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 대통령은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이낙연 총리님은 해서 님자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총리님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총리는 지금 세 번째 계단에서 출발을 해 보기로 하죠. 총리는 님자를 붙였으니까 한 계단 올라갑니다. 네 번째 계단에 있죠. 문재인 씨는 제가 라고 했으니까 한 계단 내려갑니다. 두 번째 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보다 이낙연 씨가 두 계단 위에 있죠. 아주 높은 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세계에서 그들은 국민의 일꾼이다, 법 로봇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허리를 굽히고 떠받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노릇 혹은 귀족 노릇 하면서 서로 즐기고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은 총리의 상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우리 국민들 중에 문재인 씨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냥 문재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씨하고 사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공무원으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부를 때는 실은
만약에 죄수번호 같은 것이 그들에게 넘버가 달려 있으면 번호만 불러도 됩니다.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고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혹은 문재인 씨, 또 그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부를 때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대통령인 공무원,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때는 대통령을 불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면 우리 국민보다 상관이냐?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낙연 씨의 상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는 문재인 씨에게 문재인 씨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들의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문재인 씨라고 불러주는 것은 사실은 나이도 많고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문재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전혀 그 윗사람 대우하듯이 그렇게 경의를 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좀 우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전직 공무원이었든 말았든 현직 공무원이 아닌 한, 그래서 현직으로 이 공무원 급수로 줄을 세웠을 때 문재인이라는 그 공무원이 자기의 상관이 아닐 때는 복종할 이유도 없고 존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두겠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 총리라는 이 인물도 우리가 사람의 얼굴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법적 지위이지요. 법 로봇입니다. 총리보다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더 높죠. 그래서 대통령은 총리의 상관입니다. 명령 복종 관계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상하 관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뒤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총리님 하고 있죠. 이것이 아름다운 존칭을 쓰는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계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그 조직사회, 거기에서 질서가 서지를 않고 그 조직이 엉망인 그런 조직이 돼버립니다. 질서정연한 그런 곳이 안 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뜻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일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1등병이 2등병에게 2등병님 이거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또 일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문재인 씨의 말버릇이다, 혹은 밖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일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윗사람은 윗사람답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다울 때 이러한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은 가장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씨 밑에 있는 부하들, 또 이런 조직, 여기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많이 순방을 했다, 문재인 씨는 29개국을 방문을 했다, 이런 것은 그저 정보로 봐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필 것은 이낙연 총리가 왜 24개국을 순방했는가? 총리라는 공무원도 외국 순방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문재인 씨 말을 보면
문재인 씨 대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총리로서, 총리급으로서 갈 수 있는, 분명히 총리가 가도 장관이 가도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가야 할 자리에 총리가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실질 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 실질 협력의 필요가 매우 크다면 대통령이 가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대신 갔다고 하니까 필요가 많다, 매우 필요하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책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하는, 가야 하는 곳인데 왜 총리가 갔느냐?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미처 못했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되겠죠. 시간이 없었든 깜빡했든 혹은 어떤 이유로든 자기가 가야 하는데 못 간 겁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 이것은 당분간 왜 방문하기 어려울까? 저 북쪽 끝에도 갔었고 남쪽 끝에도 갔었고 태평양 한가운데도 갔었는데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씨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사정, 왜냐하면 공무원에게는 신체적인 사정이 없습니다. 당분간 방문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가야 하는 실질적 협력의 필요가 크다. 이것은 양립이 안 되는 것이죠. 공무원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방문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법 로봇이기는 하지만 그 신체가 생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든지 혹은 시간을 낼 수 없든지, 그런데 이 부분은 비논리적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면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또 공무원의 일입니다. 공무원은 그냥 일 로봇입니다. 필요하면 한다.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무능하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방문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당분간 방문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굳이 찾아본다면 그냥 문재인 씨가 가기 싫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하는데 총리 보냈다. 대통령 노릇하기가 힘겹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선 이 문장 자체가 진실성이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다시 말해서 2017년 5월 이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폐쇄국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전에도 대단히 활발하게 외교관계는 아주 활발하고,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도 대한민국은 양지에 속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이 된 이후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정에서 외교에 관한 일을 많이 해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내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내 정치. 이 행정을 거의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외교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 비율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이죠. 그래서 아마도 일을 안 해서, 국내 일은 안 하고 나가 돌아다니기만 해서, 그래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이 말도 성립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경제 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 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평화 외교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평화 외교, 과연 그가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석 달여를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4개국 중심의 전통 외교에 더해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국민에게 소위 아이들 말로 뻥을 치고 싶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만일 그가 진실로 대한민국이 4개국 중심의 외교만 하고 있었다. 그렇게 꽉 막혀 있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4개국하고만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가 말하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여기에 들어있는 국가들하고는 이번에 외교관계를 신규 개설을 했다. 이래야 이 말이 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참은 아닐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청와대, 여기서는 정말 우리 한글이 고생을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상당히 번지르르 하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소득이 많아진다든지 혹은 우리의 기술이 뛰어나다, 학문적인 수준이 높다. 이렇게 되면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이것은 닫혀있던 국가의 경우에 이것이 눈에 띌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오지에 있었던가, 아주 저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던가. 그래서 그러면은 2017년 5월 이전에는 우리의 존재를 모르던 국가들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를 알렸는가. 문재인 씨가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겁니다.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는 그 외교를 공급하는 공급자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좀 복잡하죠? 한번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교가 아니고 대통령 얼굴 한번 보자 하는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해서 그것을 다 공급하려니까 문재인 씨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떤 이상한 나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외교와 관련해서 일이 많아지면 외교부가 더 열심히 뛰면 되겠죠. 그런데 외교부는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외교를
대통령이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쭉 외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그것을 정상외교라고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교는 외교부에서 하지 않고 문재인 씨와 청와대에서 하는구나. 현실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는 대통령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이렇게 업무가 많을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 대통령 노릇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한다. 분명히 정상외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정상외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장관이 하는 것은 따로 있고 그야말로 과장이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문재인 씨가 해야 되는 일이 100이다. 그러면 100을 하든지 못하면 나오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총리를 잡아 올려서 지금 대통령의 의자는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 두 사람이 앉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서 총리는 총리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통령의 일인데 총리가 자기 일을 나눠서 한다고 분명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역시 문재인 씨는 대통령 노릇하기가 힘에 부치니까 혼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런데 지위라든지 영예라든지 모든 것은 자기가 누리고 총리는 총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총리의 일을 다 하고 덤으로 대통령이 힘겨운 부분을 나눠서 맡아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담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을 이야기하자면 공무원은 다 급이 있죠.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1급이다. 실제 급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1급이다. 총리가 2급이다. 그러면 투톱 체제인 것이 아니고 총리는 총리 일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여기에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계속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들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 외교에 나섭니다. 제가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있어서 이 두 공무원이 두 정상이 정상 외교에 나선다.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둘 다 정상이라고 하진 않겠죠. 이것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보통은 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그 형식적인 것들, 의례적인 것들을 맡아서 하고 총리는 실제로 일을 집행할 돈이 나가고 의무를 지고 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죠. 그래서 정상 외교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다. 지금 말한 것은 총리는 실권이 있고 대통령은 명예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기로 합시다. 그것이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 그 경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따져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그저 이름만 있는 대통령인가? 아니면 실제로 행정을 담당하는 총리인가? 어느 쪽도 아니죠. 대한민국과는 체제가 다르고 본인이 말했듯이 의원 내각제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제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맞을 수 없는 겁니다. 애초에. 실제로 이스라엘 대통령은 그 임무 대부분이 의례적인 것이고 형식적이다 하고 그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원래 정상이다. 이 국가를 대표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맞다. 문재인 씨가 말하는 총리를 끌어올려서 투톱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것이 바로 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실제 실무를 맡는 총리가 나와서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면 어느 쪽에도 안 맞는다. 그것은 우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씨 스스로를 국가원수 또는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난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이번에는 좀 바꿨다. 청와대 그 게시되어 있는 그것을 확인해 보면 말을 좀 바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우리의 의심, 그것이 점점 짙어진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청와대로 공무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문재인 씨가 세종시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움직여야지 그 많은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그 생각 없는 문재인 씨. 게다가 이 국무회의를 하는 배경에, 벽에 1월 5억도 군주시대에 대표적으로 왕실에 왕이 앉아있는 뒤편에 걸어놓았던 그 그림을 걸어놓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걸어놓고 국무회의를 하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1월 5억도 그것은 경복궁에 갖다 주면 됩니다. 말을 하자면은. 그러나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곳에 걸면 국민이 불쾌해하죠.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 공무원 청사에는 걸어놓는 것이 부적절한 그림이다. 이것을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이번 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 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 주석과 총리가 정상 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나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군주제 국가, 왕이 있는 국가가 아니죠. 역시 문재인 씨가 왕국을 부러워하는구나.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데 왕이 되고 싶구나. 아니, 왕 노릇을 하고 싶구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 이것도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그런 국가 체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 부분도 지난해 똑같이 대통령 노릇 못해 먹겠다 하는 그런 발언 중에 나온 것을 좀 고쳤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콕 찍어서. 2018년에는 중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사회주의 국가라고 바꿨을까? 아무래도 여기에 주석, 총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김일성 주석 뭐 이런 것이 있는 북한을 떠올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폭넓은 그런 대명사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는 헌법에 대해서 정말 무지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무지합니다. 지난해보다는 이것을 좀 손을 보긴 봤는데 그래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총리도 정상급 외교, 그러니까 서밋으로서 정상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정상과 회의를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미리 이야기는 했습니다. 총리는 그 총리와 같은 레벨에서 정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말하는 이 논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한 것은 문장이 둘 다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그 헌법은 헌법 제86조 제2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차이를 알겠죠. 헌법이 국무총리는, 지금 이 문장은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행정각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지, 문재인 씨의 나라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 그러한 총리에게 최종적 의사결정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상이다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헌법에 무지하다. 혹은 좀 듣기 안 좋아도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그러면은 여기에서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겠다. 대통령 전용기를 태워가지고
그러면 누구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것은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총리를 상대 국가에서 대통령처럼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총리 위에 격이 우리나라는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대우를 받도록, 대통령 노릇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은 상황에 따라서 서밋으로, 정상으로서 인정이 된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상 그러한 지위를 인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문재인 씨가 헌법상 총리에게 서밋의, 정상의 권한이 있다고 한 것은 틀렸다. 이것이 결론이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인가? 지금까지 보면 총리가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또 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간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되지는 않죠. 격을 높여서 총리를 대통령 노릇 시키고 싶어 하는데, 결국 지금 쭉 한 이야기가 총리가 문재인 씨 대신 일을 좀 해줬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이 내버려둬 줬으면,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그 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총리의 권한,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체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헌법 제4장에서 규정을 합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4장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라는 것이 원이라고 한다면 그 원을 반을 나눠서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같지 않죠. 지금 그냥 둘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은 정부에서 반쪽밖에 안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죠. 구별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통령이 반쪽, 행정부가 반쪽, 이 둘이 합쳐진 원 한 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의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66조에서 알 수 있고, 제2절에 가면 행정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의 반반이라고 그랬는데, 행정부가 있는 쪽에서는 제1관, 2관 해서 4파트로 다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나오고, 국무총리에 대해서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 국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고색청연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다. 그것을 원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3개 있죠. 국회라고 하는 입법정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정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정부라고 하는 집행정부, 이 셋이 대등합니다. 누가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이 정부라고 하는 데에서 수반으로 있습니다. 따지면은 정부의 최고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 위치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면 3분의 1인데 어째서 당신이 대표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국가 원수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고 그 권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총리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가 가면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그 총리 자체는 그 독자적인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가령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낙연 총리가 가서 어떤 조약을 체결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을 대통령 대신 도장을 찍었다. 예를 들어서 서명을 했다. 그것은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이 될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재인 씨한테 이것은 정말 1000번 쓰기 해서 외우게 해주고 싶은 것인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완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통일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대통령 고유의 지위이며 책무이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물론 이것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집행정부의 일은 사항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제2절 행정부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국내적인 것이죠. 이것은 밖에 들고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다. 투톱 체제다. 이것은 헌법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자기 맘대로 오려붙이기 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그런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총리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헌법 제86조 제2항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보좌하는 자에게는 최종 결정권이 없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명을 받아서 통할한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의 체제, 바로 이 장절 조문만 보고도 바로 그 체제가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한 몇 가지만 요약을 하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다. 그렇지 않죠. 대통령은 정부라는 동그라미에서 반쪽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상관이다. 명하는 자와 명을 받는 자가 있으면 명하는 자가 상관입니다. 맞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명할 수 있으면 권한을 침범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은 이 구분을 잘 못하는데 대통령의 명은 상관의 명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침범할 수 없죠. 헌법과 법률이 모든 공무원 위에 있습니다. 물론 국민도 해당이 되죠.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그래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맞다. 똑같이 대통령은 구급 공무원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맞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항에 오게 되면 망설이게 되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법이 모든 공무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헌법 법률 준수를 문재인 씨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는 책임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그렇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없는 소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 총리라는 말이 지금 좀 잘못 쓰이고 있죠. 혹시 총리에게 이 헌법을 잘못 해석하고 또 필요에 따라 왜곡해가지고 총리에게 대통령 노릇을 시키는 것, 그것이 책임 총리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대행권을 총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있으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처럼 대행권을 준다. 그게 지금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한이 없죠. 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투톱 체제니 총리에게 대통령한테 실제로는 대행권을 준다느니 하는 이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문재인 씨의 범죄 행위인 것이죠. 다음 내용을 보기로 하죠.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글라데시는 1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의 주요국입니다.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상관이 없는데 문맥이 서로 포함 관계가 어긋나고 잘못 쓴 글이다. 이것은 하나 지적을 해두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저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이번 총리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돼야 되는 어떤 목표인가? 다른 나라를 가서 발자국을 찍으면 그것이 할 일 다 한 것인가? 뭐 이상한, 우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그 꿍꿍이 속이 무엇인지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앞에서는 투톱 체제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총리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총리는 대통령으로서 간 것이 아니고 총리로서 간 것이죠. 대통령의 부하 공무원으로서 임무 수행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투톱이 아니고 완톱,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기로 하죠. 여기에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통령 못해먹겠다 하는 것이 참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못해먹겠다 하는 것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좀 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못해먹겠다가 아니고 속 터져서 못해먹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정말 무능해서, 무서워서,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못해먹겠다가 아니고 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카타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 국가로서 경제협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저희 UAE 방문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균형 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2018년에 UAE를 방문했다. 그런데 2019년에 총리가 카타르를 방문한다. 이것은 균형 외교로서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총리가 카타르를 방문하지 않으면 왜 작년에 UAE는 왔으면서 올해는 안 오느냐, 우리한테는 안 오나, 이러면서 카타르가 소외감을 느끼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설명 자체가 무슨 소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이 2019년 1월 28일 한국과 카타르의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28일에 한국과 카타르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 지금 그 총리가 가는 것을 정상의 방문, 서밋, 이런 것으로서 문재인이 정상으로 갔으니까 총리가 정상으로 카타르에 가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1월 28일에 정상회담 이미 했고, 이 경우에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이미 필요 없는 상태다. 그렇죠. 여기에 총리가 또 정상으로서 간다, 투톱으로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는 UAE가 소외감을 느껴야 할 거 아닙니까? 딴 데서도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카타르는 소외감을 안 느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씨는 겨우 5개월 남짓한 그 전에 있었던 일, 그것도 올해에 있었던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올해 1월 말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 총리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균형 외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안 맞는 말이다. 도대체 카타르를 왜 가는지 문재인 씨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이 이제 살펴볼 이 내용입니다. 2019년 1월 28일에 이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 씨가 바로 이와 같은 이상한 발언,
이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살펴보기로 하죠. 카타르의 사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이 선박 수주 경험이 많고 기술력에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앞으로도 LNG선 도입에 좋은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선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과 카타르는 둘 다 반도 국가로서 해운이 중요하다. 두 나라가 해운 항만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해운업은 최근 해양오염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를 하면 LNG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청와대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 장관이 했던 이 이야기, 한국에서 이 선박 수주를 하려고 LNG 선박 그것을 수주하려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싸워서 이게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카타르를 간 이유도 지금 이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균형 외교가 아닌 것이죠. 실리 외교, 아니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씨가 동문서답을 했다는 것이죠. 카타르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 그 선박 건조하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LNG를 운반하는 선박. 문재인 씨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이야기를 한 겁니다. LNG 떼서 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LNG를 연료로 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 정도나 가능하죠. 덤프트럭도 힘이 딸려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 것이 버스만한 그런 배일까? 유조선 같은 개념의 그런 LNG 운반선, 그것을 문재인 씨는 LNG 연료를 사용해서 그것이 운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국이 배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LNG 운반 선박을 요트 정도 크기로 알고 있었는지, 결국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짧게 나와서 그렇지 이것이 전혀 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LNG 운반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LNG 떼는 그 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인 것이죠. 이렇게 맹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더구나 이때 정상회담 했다는 것을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이번에 카타르에 총리가 안 가면 균형 외교가 안 된다, 왜 저쪽만 가고 우리한테 안 오느냐, 이렇게 된다. 어떻게 이 정상회담 사실을 망각해버릴 수 있는가. 그래놓고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그 3개 조선사, 여기서는 이번에 이것을 수주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전혀 모르고 그냥 균형 외교, 얼굴 보여주기, 이걸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태의 문재인 씨, 그의 공무수행 능력은 믿기 어렵죠. 다음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애걸복걸하고 있죠. 게다가 그 총리의 순방 외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순방 외교, 총리의 순방 외교. 그래서 여기에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앞에서 헌법에서 봤듯이 바로 그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역시 국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눠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 내내 대통령 노릇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까지 투톱 외교라고 하는 이 부분은 헌법 위반입니다. 범죄 행위이고 바로 이런 것으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하겠는데 이제 남은 것이 문제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총리가 하게 해주겠다, 해달라. 문재인 씨가 얼마나 이것을 분담할지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민들, 언론, 그 다음에 외교부와 정부 각 부처, 이런 데다가 다 총리의 순방 외교, 그것을 앞으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아예 손 떼겠다, 이렇게도 보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뒷부분,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이제 외국의 정상급 외빈이니까 정상급, 이게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듯이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상급이라고 해야 할지 정상이라고 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투톱이니까 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때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맞네요. 그러면 푸틴이 왔을 때도 그냥 대통령을 대행하는 투톱 총리가 아니고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히니까 이제 확실히 대통령 역할, 이렇게 됩니다.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찾아온 정상급 외빈도 총리가 대통령 노릇을 해라. 아니 이게 또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문재인 씨가 쓴 그 글의, 이 말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글자 수로 1650글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결국 한 줄로 줄이면 문재인 씨가 아예 놀고 먹겠다, 일 안 하고 놀고 먹겠다, 이런 뜻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밖에서 하는 거 총리가 투톱으로 하고, 안에서 외빈이, 정상급 외빈이 찾아오면 총리가 그 역할을 좀 더 넓혀서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국빈을 초청하고 자기가 국빈으로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죠. 문재인 씨는 남북 정상회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문재인 씨 빠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조화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는 정상회담도 좋아합니다. 거기에 만찬이 끼어 있고, 그리고 외국 영빈관에서 숙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일본의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는 싫어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미 다 틀렸고, 이제 정상회담 한다 해도 일본은 가기 싫고, 이렇게 되니까 몽땅 총리가 해라.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정부니까. 그런데 앞에서 그 카타르의 경우를 보면은 국내 행정 문재인 씨 원래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튼 만찬도 싫고 남북 정상회담도 싫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국내 행정, 그것은 당연히 하기 싫겠죠. 그래서 문재인 씨 지금 두 번째로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 아니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겠다. 대통령 일은 안 하고 청와대에서는 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낙연 총리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재인 씨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쪽도 총리고 우리도 총리, 그러니까 급이 맞지 않느냐. 아마 문재인 씨라면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